안녕하세요. 동탄2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임상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중학생이나 또 고등학생들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오늘 예문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어 시험을 공무원 시험이든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영어를 해석해서만 그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곳에 글에는 항상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잘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 그 누구든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 논리 문제에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해석이 잘 안 되고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논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영어 지문을 보지 말고 차라리 틀린 지문에 대한 한국어 지문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2020년 EBS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지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칸트의 주장은 취미 판단이 대상의 개념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미의 판단은 인지적 판단과 대조된다. 전자는 표상의 원인을 대상에 관한 주체의 경험으로 돌리고, 반면에 인지적 판단은 표상의 원인을 대상의 개념으로 돌린다. X는 의자다라는 인지적 판단은 진실 혹은 거짓은 합리적인 고찰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데, 이 X는 의자다라는 판단은 그것에 의자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진실이다. 개념은 인지적 판단의 기준을 위한 규칙이다. 반면에 취미 판단에서는 어떠한 그런 진실 입증도 가능하지 않다.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취미 판단은 비개념적인데 그 말은 곧 그것이 대상의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느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뜻이다. 지금 같이 읽어봤지만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논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주장은 취미 판단이 대상의 개념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데 취미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취미는 예를 들어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예를 들어 절벽 타는 거, 뭐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절벽 타는 거, 그거는 사람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취미 판단은 경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A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취미 판단은 그 대상의 개념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취미 판단은 인지적인 판단과 대조가 된다. 그래서 A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인지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이거는 지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지적인 판단과 대조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B번이라고 하고 전자는 그러면 앞에 있는 A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은 취미 판단은 표상의 원인을 대상에 관한 주체의 경험으로 돌리고 반면에 인지적인 판단은 B는 표상의 원인을 대상의 개념으로 돌린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취미는 곧 경험이라는 뜻이고 또 지식은 그 대상의 개념으로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 인지적 판단을 얘기하니까 개념적인 부분이 이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X는 의자이다라는 인지적 판단, 진실 혹은 거짓은 합리적인 고찰에 의해 증명이 될 수 있는데 이 X는 의자이다라는 판단은 그것이 의자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진실이다. 개념은 인지적 판단의 기준을 위한 규칙이다. 그러면은 이 A 파트는 지금 인지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한 글이죠. 그런데 반면에라고 해서 화제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취미 판단은 경험을 상징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어떠한 그런 진실 입증도 가능하지 않다.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취미 판단은 비개념적인데 왜 이렇게 절벽에 오르는 거 그런 거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그런 진실 입증도 가능하지 않다.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취미 판단은 비개념적인데 왜 경험이니까요.
그 말은 곧 그것이 대상의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느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뜻이다. 느낌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경험적인 의미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글을 접할 때는 이렇게 먼저 취미 판단을 떠올리면서 머릿속에서 A라고 하고 경험을 나타내고 B번은 지식, 인지적인 판단과 대조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A와 상반되는 거니까 B라고 해놓고 얘를 지식,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논리를 파악하기 편하죠. 그래서 A번의 X의 의자는 X는 의자이다라는 거는 인지적인 개념이니까 지식에 관한 것이고 또 그것과 상반된 개념으로는 이제 취미 판단, 곧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쓴 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려운 글일 때에는 자기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또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경험, A는 취미 판단 경험, B는 인지적 개념 지식, 개념 이런 식으로 빨리 파악하려 하면은 그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이해가 빨라요. 이거는 수능 지문에서 이렇게 이 논리적인 구조가 먼저 이 앞에 있는 글을 보여준 다음에 A번이 올지 C번이 올지 이게 맞는 거를 골라라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전자라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자는 먼저 있는 거, 후자는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A하고 B가 나왔을 때 전자는 하면 A를 가리키는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또 이 개념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개념적인 의미가 나오는 게 맞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야 되고 논리 구조에서 C번 반면에 취미 판단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지적인 개념과 경험적인 거 서로 상반된 거니까 그 다음 글에는 C번이 오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영어로 했을 때 해석이 좀 잘 안 되고 모의고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 했을 때는 이렇게 틀린 지문을 가지고 한국말로 들어가서 내가 이쪽에서 이 글에서 찾을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글을 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심리, 또 예술, 과학, 또 사회 이렇게 여러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어서 배경 지식을 넓혀서 복잡한 글이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글일 때는 쉬운 나만의 언어로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하면 쉽게 논리적인 것도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논리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